아니 웬걸? A23 OIS만 아작이 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IT처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A53과 함께 출시된 갤럭시 A23 모델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53 단말기 리뷰는 우측 위에 카드를 누르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우선 이번 A23 모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출고가는 374,000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작년에 나온 A32와 가격이 똑같아요. 네, 맞아요. 가격만 봤을 땐 전년도 A32 모델과 동 가격대로 나왔는데, 이걸로 인해서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A32 후속 모델인 A33 모델은 국내 출시를 하지 않고 A23 모델이 A33 자리를 대체한다. 두 번째, A33 모델은 5G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본 가격을 더 상승시키고 A42 시리즈 자리를 A33이 대체한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과연 이번 A23 모델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지 함께 언박싱 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듣가자! 우선 박스 디자인부터 볼게요. 요즘 나오는 애들처럼 박스가 얇죠? 네, 안에 든 게 없어요 그냥. 근데 이 박스 컷만 보면 A53하고 그냥 판박인데요? 자, 함 갈라 봅시다. 근데 이 A23 모델 박스는 뚜껑 타입으로 여는 게 아니라 미는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차별화가 있는 부분이에요. 구성품부터 보면 맨 위에 덮여있는 이 박스 안에 C2C 케이블과 간단 설명서가 들어있고, 유심핀은 박스 바닥에 위치해 있네요. 오우, 너무 신선해. 바로 단말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비닐 따위 벗겨. 단말기 색상은 블루 색상인데요, A53 블루 색상과 아주 비슷한, 아니 그냥 같은 색인 것 같은데? 대신 A23 모델은 무광이 아닌 유광 마감이 되어 있고, 후면부 재질이 좀 싼티나는 재질 같아 보이는데 이 광 때문에 무슨 고무 재질처럼 보이네요. 재질은 A32와 같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색상 자체는 시에라 블루처럼 이쁘게 잘 뽑았다라고 생각되고, A23은 저가형 라인업이다 보니 테두리 부분도 플라스틱 소재로 마감을 해놔서 딱 이 가격대 휴대폰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우측 테두리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 하단부엔 3.5파이 이어폰 잭, 마이크, C포트 스피커가 있고, 유심 슬롯은 좌측 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A53하고 봤을 땐 디자인은 거의 판박인데 이 재질 차이로 급 나누기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단말기 스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P 칩셋은 퀄컴 스냅드래곤 680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 가격대 라인에서 미디어텍 칩셋을 많이 사용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의외로 스냅드래곤을 탑재해 줬네요. 저장 공간은 128GB로 업그레이드된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고, 램은 아쉽게도 6GB가 아닌 4GB를 탑재하면서 각 등급별 라인끼리 벽을 치는 모습입니다. 근데 애초에 이런 A23 라인업은 포지션 자체가 고사양 스펙을 위주로 사용하는 게 아닌 초등학생, 어르신, 스마트폰을 전화 문자 가볍게 사용하는 사용자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4기가도 충분히 사용할 만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배터리는 5000A를 탑재해줬으며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디스플레이는 F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며 A32와 동일하게 90Hz 주사율을 탑재해줬습니다. 부가적인 기능은 삼성페이와 측면 지문인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A32 모델과 바로 긱벤치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싱글코어에선 큰 차이가 없었고, 멀티코어에선 A23이 400점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면서 A32보다 더 좋아진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A23은 게임 잘 돌아가요? 그 말 할 줄 알았어. 아주 기승전 게임이지. 그래서 해봤지. 생각한 것보다 게임이 너무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놀랐는데, 첫 번째로 했던 배틀그라운드는 기존에도 많이 리뷰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기존의 A30이나 A31 등 여러 저가형 단말기를 리뷰할 때 느꼈던 것과 게임하는 게 너무 달랐습니다. 렉 없이 잘 돌아가고 프레임 드롭도 없었고, 이 정도면 정말 무난하게 사용하기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끔 만들었고, 배틀그라운드를 한 20분 정도 플레이한 것 같은데 발열도 적은 편이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두 번째로 원신도 플레이해봤는데, 원신은 고사양 게임 중 좀 알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플레이해봤는데 그래픽 이미지는 다소 살짝 깨지는 부분이 조금씩은 보였었고, 대신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한 번씩 툭툭 끊기는 현상은 있었지만 게임을 이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테크닉은 정말 괜찮게 잘 만들었지 않나 싶더라고요. 다음으로 카메라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 부가 기능은 좀 많이 빠진 편이에요. 그래도 제공될 기능은 다 제공하고 있지만 AI 지우개나 사진 리마스터 같은 기능은 중고기까지만 넣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카메라 스펙은 메인 카메라 5000만 화소, 초광각 500만 화소, 심도 및 접사 200만 화소로 탑재가 되었는데, 카메라 화소만 놓고 봤을 때는 A32보단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화소는 단순 지표
정도로만 봐줘도 될 것 같은데 5천만 화소나 6,400만 화소나 사진 결과물에서 엄청 큰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카메라는 얼만큼 잘 찍어주고 예쁘게 담아주는지가 관건이기에 바로 촬영한 사진을 봐보죠. 우선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은 색감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A32는 자체 색감을 더 쨍하게 표현해주고 있고 A23은 색상 보정을 쨍하게 하기보단 있는 그대로 색감을 보여주는 느낌으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뭐가 더 좋다 나쁘다 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할 것 같고 사용자 시각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30만원대 카메라가 이 정도 결과물은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접사 카메라는 A32가 500만 화소, A23이 200만 화소로 탑재가 되었는데 이 차이로 인해 A23 접사 사진은 화소가 더 떨어져 보이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진은 왜 색깔이 마탱이가 같지? 이 두 가지 모델로 비교했을 땐 무엇을 찍느냐에 따라 더 좋아졌다 나빠졌다 라고 평가가 나뉠 거란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론 야간에 촬영한 사진을 봐볼게요. 이 야간 촬영을 진행할 때 찍으면서 정말 놀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사진 퀄리티가 비슷하거나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A23 모델이 어두운 곳에서 촬영 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사진 자체를 더 밝게 잘 보여주는가 하면 A32는 빛번짐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A23에선 빛번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A32에선 화질이 뭉개지는 걸 볼 수 있는가 하면 A23에선 뭉개지는 부분 없이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A23에는 OIS가 들어가 있다고 어필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OIS가 뭐예요? OIS는 쉽게 설명하면 카메라가 흔들리거나 진동이 있을 때 그걸 잡아주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번에 A23 모델에 탑재된 OIS는 좀 뭔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였는데 테스트 영상부터 볼게요. A32는 소프트웨어에서 자체적으로 흔들리면 보정하는 느낌인데 중간중간 화면이 흔들림이 격해지며 화면이 뭉개지는 부분이 생겼지만 흔들림은 적당히 잘 잡아줬고 A23이 OIS가 탑재되어 있지만 OIS가 없는 A32 모델이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OIS가 원래 이 정도였나 하고 A53과 아이폰 13 프로, S22 울트라 이 세 가지 모델로도 OIS 동영상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니 웬걸? A23 OIS만 아작이 나 있는 거예요. 물론 등급별로 사용되는 부품을 다르게 해 가격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건 웬 탑재 안 하니만 못한 걸 넣어줬으니 그래도 격한 움직임 속 상황만 아니라면 충분히 잔진동은 잘 잡아줄 것 같다고, 네 그렇다고 위로해야죠. 혹여라도 카메라 기능을 더 좋은 걸 원하는 분이라면 구매할 때 내가 필요한 기능인지 충분히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A23 모델 언박싱하면서 A32 함께 비교해봤는데 우선 총평, 가격대를 생각했을 땐 훌륭하다. 가성비가 더 좋아진 부분들이 많았기에 구매할 만한 요소들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줬고 대신 구매하는 타겟층을 정확히 고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메라 부분에선 충분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긴 하였으나 색감이나 채도 등 이런 부분에선 호불호가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OIS가 탑재되어 있지만 격한 환경에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수 있을 거란 부분이 다소 아쉽게 작용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볍게 사용하기엔 충분히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